김세라의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포항 출신의 가짜 수산업자의 로비 행각이 연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법률톡톡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에 대해 짚어봅니다. 김세라 변호사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포항 수산업자 사기 사건. 이 포항의 이름이 좋지 않게 언론에 오르내리게 돼서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이 사건의 전말을 좀 알려주시죠. 네, 포항 수산업자 이렇게 사기 사건 이제 알고 계실 텐데 네, 정확히는 자칭 포항 수산업자 사건이에요. 네, 재력 있는 수산업자 행세를 한 사기범 김모 씨의 사건이고 네, 사실 이 김 씨는 이미 포항에서 사기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김 씨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자신을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고 속여서 여러 사람들 36명이더라고요. 네, 피해자들로부터 공탁 비용을 달라거나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진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36명에게 1억 6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2년형을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복역을 하다가 2017년에 특별 사면으로 출소를 했고 출소한 후에 이번에 문제가 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음, 것이에요. 네, 김 씨는 포항과 대구 등지에서 인맥을 확대하고 이런 인맥을 과시해서 뭐 유력 정치인의 가족까지 포함이 돼 있었던데 수십억의 투자금을 받아서 챙겼습니다. 네, 네. 김 씨는 자신이 1천억 원대 유산을 상속받고 포항에서 어선 수십척과 풀빌라 수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놀라운 게 포항시장 비롯해서 국회의원 등 웬만한 유력 정치인이랑은 한 번만 만났거나 만날 했거나 그랬더라고요. 네, 그렇게 인맥을 사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자신이 인터넷 신문사 부회장이라든지 유니세프 경북지회 후원회장이라든지 네. 그런 식으로 소개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2018년 6월 초부터 올해 초까지 7명에게 116억이나 편취를 했습니다. 네. 그런 네.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산업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수산업자라고 속인 건데요. 네. 사실은 지금 언론에 나타난 김 씨가 만났거나 이렇게 친분을 가진 정치인들만 해도 네. 누구나 알 정도의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 인맥을 쌓고 또 이걸 이용해서 사기 범죄에 사용한 건데, 네. 김 씨가 지금은 구속된 혐의가 사기죄이긴 하지만 여기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이 범죄에 이용할 만한 인맥, 이 인맥이라는 걸 만들려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준 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사기죄 혐의인데 이 사람이 수사받으면서 이제 나온 진술들로 인해서 많은 지금 정관계 인사들이 문제되거나 또 입건된 경우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수 특별검사도 언급이 됐고 네, 또 정말 유명한 정치인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음, 일단 지금 청탁금지법 정확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이 된 사람은요. 이 부장검사, 그다음에 배모 포항 남부경찰서장, 그리고 엄상섭 TV조선 앵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으로 지내다가 열흘 만에 사퇴하기도 했던 음, 조선일보 논설위원, 요렇게 4명이 지금은 이제 입건이 된 것이고요. 네, 아직은 정확하진 않지만 알려진 바로는 이들이 김 씨한테 골프채, 명품 시계, 자녀 학원비, 명품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검사나 경찰이 이렇게 금품을 받는 경우 뇌물수수 행위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그렇죠.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으로 입건된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이제 공무원이 그렇죠. 검사나 경찰이 뭔가 금품을 받았다 하면은 이제 뇌물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은근히 뇌물죄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음, 무조건 공무원이 돈 받았다고 뇌물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뇌물죄는 수뢰죄랑 증뢰죄로 나눠지거든요. 네, 수뢰죄는 받는 범죄죠. 그러니까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만 해도 성립하는 범죄예요. 네. 그리고 증례죄는 주는 범죄가 되겠죠. 음. 공무원 또는 중개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내용의 범죄인데 네. 일단 뇌물죄는 그 객체는 돈이라면 사실 금액은 상관없어요. 정말 적은 돈도 뇌물죄가 되는 것이고요. 네. 종류도 또 꼭 돈만 되는 게 아니라 경제 외적인 이익, 향응의 제공 이런 것들도 다 뇌물죄 범위에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직무 관련성이랑 대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음. 그러니까 뇌물죄가 성립을 하려면 뇌물을 준 것과 그것을 받은 공무원의 직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네. 그 뇌물의 대가성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검사한테 금품을 줬다고 해도 그 검사가 그 자신이 고소된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 검사다. 혹은 그런 그 사건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검사다. 그렇게 되면 그 검사한테 금품을 주면 뇌물죄가 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이 김씨 사안처럼 그냥 자신이 사는 지역의 지청의 검사한테 뭔가 선물을 주고 뭐 그런 정도면 사실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뇌물죄는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몇몇 직종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런 엄격한 직무 관련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그냥 누구에게 어떤 금품도 수수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직무의 청렴성 면에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게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정된 법이 만이 김영란법이라고 알고 계시는 청탁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건된 4명 같은 경우에는 김 씨가 했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일들을 하는 자들은 아니었지만 네. 아니었기 때문에 뇌물죄는 되지 않는 것이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이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이번에 입건된 사람들이 1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해서 문제가 된 거라고 하는데 이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그럼 얼마까지 금품 수수가 가능한 건가요? 네, 청탁금지법을 보면은 이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면 원칙적으로는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되지만 이게 너무 정말 조금의 금품도 수수를 금지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너무 엄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선생님한테 음료수 하나 사드리는 거, 그다음에 뭐 선생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조금 내는 거 그런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요. 네. 두고 있는데 이제 뭐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의뢰 그런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에서는 네. 이제 3만 원 이하의 식사, 음식물 제공까지는 허용이 되고 네. 그리고 선물도 5만 원 이하까지는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축의금, 조의금도 5만 원까지는 가능하고 네.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한 조화는 10만 원까지. 네. 요거를 3, 5, 5 예외 조항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3만 원 음식물, 5만 원 선물, 5만 원 축의금, 조의금. 여기까지는 허용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지되는 것이 직무 관련 여부 상관없이 네. 무조건 공직자 등은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 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도록 청탁금지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제 처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이 그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뭐 언론인, 교사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 불문하고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작년에 문제가 됐던 사안이 특수부 검사 3명이 한 기업 회장으로부터 서울 청담동 고급 룸살롱 술접대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검찰이 검사 2명은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그때 나온 술값이 536만 원이고 네. 5명이 그때 술을 먹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오로 나누면 100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도 그때 검찰이 검사 2명은 이제 불기소 입건하지 않았던 이유가 네. 당시 검사 2명은 1시간 반만 놀았다는 것이거든요. 1시간 반만 놀고 나갔는데 이후에 불렀던 밴드인가 뭐 그 비용 부분을 검찰에서 뺐어요. 네. 빼고 뺀 다음에 오로 나누니까 그 2명의 검사는 94만 원을 만들어서 불기소 처분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이 사안도 사실은 뭐 지금도
검찰이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 사건도 그 청탁금지법 규정 때문이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사기범 김모 씨에 대해서도 금품을 받아서 입건된 검사나 경찰과 같은 이 4명의 사례도 이 금액 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포항 출신 가짜 수산업자의 로비 사건과 관련해서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김세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